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시입니다. 뉴젠드 미시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 크라이처치는 아주 맑음. 날씨가 아주 좋네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기자가 모델을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모델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모델이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모델래 해가지고 모델 됐다. 이게 실례나? 애매한 개그였는데,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개그 소재가 좀 약간 좀 다른 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 한번 했는데 시도한 개그 괜찮았나요? 예, 또 저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처음 뉴스. 준비은행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공식 현금리를 4.25%로 인상할 것으로 기울였습니다. 준비은행은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일 20년 넘게 공식 현금리를 크게 인상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RBNZ이 올해 최종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현금리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여 4.25% 인상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OCR은 1999년 통화정책 도구로 도입된 이후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ASB 닉 더플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초 금리가 1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기대 현금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5.25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2 이상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2 이상 갈 거로 예상을 하긴 합니다. 전번에도 올해 시답지 않은 얘기해서 제가 그때 그거 안 간다고 얘기해서 바로 올리잖아요. 75%, 0.75포인트 올려서 4.25%포인트로 수요일날 인상될 예정이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9월까지 3개월 동안 7.2%로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RBNZ 예측인 6.4%를 훨씬 상회합니다. 더플리는 수요일에 더 작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측은 안 나온 건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4% 갈 수도 4.25%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근데 4.25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번에 제 생각에 4.2로 갈 것 같고, 내년에, 왜냐면 지금 미국을 좀 따라가 줘야 되니까, 예. 아무튼 모르죠. 또 일단 까봐야지 하니까, 미친 척하고 또 0.5 올릴 수도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자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금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가 이제, 투자보다 은행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보다는 현금을 챙기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제 투자 방향 말씀 챙기고, 이제 바닥이 이제 모든 자산 가격들이 폭락을 했을 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자율이 내년도에 재고정 들어가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돼요. 예.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얼마 전에 제가 계산 다 해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뉴젠드 크라이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불 융자한 사람들이 지금 3,000불이 넘어가게 됩니다. 월에. 그러면은 50만 불 지금 융자한 사람이 3,000불 넘어가면 한 사람 임금은 그대로 가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딴 거 안 해요. 제일 쉽게 줄이는 게 뭐야? 자르는 거야. 사람 줄이는 게 인건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사람 줄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2명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2명이 일을 안 하고 1명이 일을 할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냥 3,000불로 쳐도 36,000에 레이트 내고 재산세 내고 보험 내면은 2, 3,000불 돼요. 거의 전기세는 5만 불이 넘어가는데 생활비만 이런 게 저렇게 치면은 7만 불 들어가는데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지.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처치는 그나마 낫지만 오클랜드 어떻게 돼? 한마디로 박살이 나는 거죠. 예, 박살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항상 자나깨나 말씀드린 거는 투자를 조심하시고 지금 같은 데는 현금을 빨리 모아두셔라. 그리고 절대로 현금 어떻게 모으냐? 맞아요. 현금 갑자기 모을 수는 없으니까 투자를 좀 돈을 투자하는 걸 좀 조심하시고 있는 현금을 좀 모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답이 아닐까라는 저의 뉴젠드 미시장의 뉴젠드를 살아가는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다음 뉴스. Job for Nature 계획은 서부 해안에서 숙련된 사람들 유지하는데 중추적입니다. 개발 서부 해안은 Job for Nature 프로그램 관광 사업이 말라버렸을 때 지역사회 핵심 인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70명과 개인 50개 기업 정부 프로그램 키업 기회로 인해 서부 해안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 및 관광 관리자인 패트릭 널트는 Job for Nature가 이미 큰 변화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도시 GDP 90%를 차지하는 관광, 특히 국제관광과 함께 지역사회의 생존과 연속성에 정말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주, 연구지역 및 사회 구성원 및 소방관을 포함한 귀중한 자원봉사자가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약간 국뽕이네, 국뽕.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근거도 없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에 보면, 제가 여행업을 제가 이제 원래 22년 동안 20년 했는데, 지난 10년은 유학이나 다른 일을 추진했고, 크라이처치 2011년 이후에 제가 여행업에 좀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중국 자본이 정말 많이 쓰였어요. 유럽 사람들 돈 잘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오고, 여행객의 한 90% 이상이 다 60세 이상 되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뭘 알아. 그리고 수입이 이렇게 크게 없고 이 사람들은 몇 년을 모아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젊어요. 여행 온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돼? 소비가 큰 거지. 그럼 지금까지 뉴질랜드 여행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만 사실적인 건 사실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거, 퀸스타운에 번지 점프 하는 데 가서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80%가 중국 사람들이야. 예, 그때 당시. 근데 저는 그래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지금 새로 정권을 잡은 중국 정부도 외화 반출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유학도 지금 얼마 전에 자신다 가가지고 시진핑 옆에서 손잡고 하지만 저는 뻘짓이잖아요. 걔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뉴질랜드만 보내죠? 호주 안 보내는데 그럼 말도 안 되지. 하나로 싸잡는다고.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전 참 보면서 얘도 아무 생각이 없구나.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지만 별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덤이야. 한국 사람 돈 많이 써요. 근데 덤이야. 중국 애들의 인원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서해안 같은 경우 정말 거의 관광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히 그냥 산 기슭에 마을이 있고 그래요. 빙하 하나 보러 가고 그래.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민이라고요, 이민을 지금 투자이민 같은 걸 돈으로 되게 어영부영 하지 말고, 투자를 확실하게 서부 쪽에다 하는 거지. 일단은, 투자한 사람 돈 많으니까 개박살 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 살잖아. 이게 머리가 안 도나? 난 이런 거랑, 투자이민을 그쪽 끌거나, 기술 이민도 그쪽 가면 특혜를 준다거나 해서, 거기서 한 6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키우겠지. 그리고 이민이 많이 오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거기 구경 갈 거면 돈 쓰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서해안을 살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왜냐면 이거 크게 이민을 열지 않으면 뉴질랜드에 없어지는 마을 정말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 제가 요즘 외국,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딱 있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인구에 대한 그런 인구가 자원이라는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몇 개 큰 도시 놔두고 이제 한국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같은 얘기지만, 여기도 지금 1.6이에요. 출산율. 한국은 0.8이고, 여기도 머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면 정말 정치가, 제가 정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식의 생각을 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너무 작아, 넘버가. 한국 사람 한 3, 4만 있나?
500만 중에 530만 중에 3, 4만 작긴 작네. 예. 그러니까 목소리 얘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서 그런 쪽 이민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쪽으로 끌어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하면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어. 왜냐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시도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100개 중에 99개, 100개가 망하더라도 전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도 엄청 생각 많이 해요. 예. 저희 집사람이 항상 당신이 생각한 게 다 됐으면 우리 재벌 됐다고. 사업이 이게 저는 항상 사업이 이게 쉽냐? 사업이 하나 생각해서 잘 되면 다 사업하지 누가 사업을 하니? 여기 하는데 저는 그래요. 100개를 시도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한두 개 터지면 터지는 건데 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정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뭐 마지막 한국 뉴스인데 그냥 뭐 미국 펀드 매니저 92%가 내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는 머무르는데 인플레이션만 올라갈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게 연준이 하는 태도로 가면은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못 잡아요. 예.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 상승률이 7.7%로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경기가 연착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미국 월가 투자은행은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완화됐다고는 해도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건 상승률이 낮은 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인플레이션 상승률, CPI, 물가 지수가 낮아진 거지 물가가 7.7%에서 그 완전히 바닥을 쳐야지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는 불황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뭐 뉴질랜드 뭐 내년 5점 몇 보는데 전 그거 높아질 것이라고. 왜냐면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물가 저 정도 이자 가지고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 1980년대 그 폴 볼커 그 연준 의장이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 가지고 힘들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경제학자가 지금 파웰이 하는 걸 보면은 10년, 20년 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예. 왜 저런 짓을 했냐. 근데 이게 뭐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 짓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정치도 봐봐. 막 판검사 가입고 했지만 이게 하모니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이권 경쟁 하다 보니까 바보 같은 법이 나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혼자 하는 게 편해. 망하든 뭐하든 흥하든. 예. 아무튼 뭐 내년도에 펀드 매니저 92%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언제든지 또 조심하시고 하여튼 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런 뉴스 올려드립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오늘 항상 뭐 월요일에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좀 보다가 어제부터 좀 고민하고 보다가 하여튼 선별을 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하여튼 뭐 커다란 뭐 대포알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준비 잘 하시고 뭐 준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예, 제가 언제든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뭐 사업 구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저도 이제 새로운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투자보다는 소규모 투자로 해가지고 좀 약간 아이디어 쪽으로 가기도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밝히긴 좀 그렇지만 뭐 그냥 내가 하려는 일 이런 건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또 제가 또 좋습니다. 또 뭐 좋은 사람 또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